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김정은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조용히 살고 계시다가 용기를 내어 이곳에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윤수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치열하고 항상 긴장됐던 삶과 달리 한국에서는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복숭아와 수박을 먹고 겨울이 오면 군고구마를 먹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죠. 한국의 지방에서 숨어 살고 있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용기를 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정확한 분야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료계 쪽인 것만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일하며 느낀 것은 김정은 건강이 간당하다는 거예요. 원래 비만이 만병의 지름길인 거 다들 잘 알죠? 한때 김정은은 몸도 못 가눌 만큼 건강이 나빠지고 자다가 무호흡 증상으로 요단강 건널 뻔한 척도 있어요. 근데 한 나라의 수령인이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교도 해야 하고 또 열병식이나 큰 행사에도 참여를 해야 하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최대한 닮은 사람을 데려다가 성형까지 시키고 김정은의 행동과 목소리 그리고 말버릇까지 다 학습을 시켜서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김정은의 얼굴이 묘하게 연도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언제는 미친듯이 뚱뚱하고 피부색도 맛이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상대적으로 멀끔하죠. 이게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참 순진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옥장판 사는 거 조심하세요. 이제야 저의 신분의 안전함이 생겼으니 드디어 밝힐 수 있습니다. 가짜 김정은이 존재합니다. 즉 대역이란 게 존재한다는 거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북한과 남한의 사이가 매우 좋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한창 교류도 많고 서로 우호적이어서 통일 소리가 많이 나왔죠. 통일이 되냐 마냐 하던 한창 분위기 좋던 찰나에 김정은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 분위기가 싸해진 적이 있었어요. 당시 한국의 야당에서는 김정은 사망설, 중병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도했어요. 김정은이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어리둥절하던 차의 이후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냈죠. 그 이후 나온 김정은은 전부 다 대역이었습니다. 보시면 묘하게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2020년도 말쯤에 김정은 체중이 140kg 정도였거든요. 볼이 부풀어 올라 얼굴이 커지고 이중턱이 줄줄 흘러서 목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작 몇 달 뒤에 갑자기 날씬해졌어요. 볼살도 빠지고 피부 윤기도 젊음을 되찾은 듯 반질반질했죠.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은 식욕을 조절할 수 없어요. 맛있으면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이런 김정은이 다이어트를 했다. 최측근인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 모습을 공개한 김정은은 옆 얼굴도 다르고 헤어스타일이 아예 다르죠. 아마 제 추측으로는 경호부대 소속 대역 중 한 명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김정은이 열병식 때 연설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 대역이라는 증거거든요. 김정은은 웬만하면 행사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관종이거든요. 근데 이 말 많은 사람이 연설을 안 했다. 의심가지 않나요, 여러분? 대역은 여러 곳에서 많은 말이 나왔으니까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의심스러운 것은 김정은이 진짜 살아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본 김정은과 최근에 보이는 김정은의 모습은 너무 묘하게 달라요. 김정은 사망 루머 이후 등장한 김정은의 외모가 이전과 상당히 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김정은 얼굴을 비교하면서 저는 이마, 코, 눈주름, 인중, 입술 모양, 치아 등 여러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는 바로 치아였습니다. 김정은의 이전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보니 치아 배열 상태가 너무나도 달라져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김정은의 치아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나빠졌을 뿐 아니라 형태까지도 옥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치아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치아 관리에 신경을 쓸 여유도 있을 터인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같이 어릴 때부터 관리를 받아온 사람이 갑자기 치아가 맛이 간 게 말도 안 되죠. 제가 본 김정은은 양치질을 정말 열심히 하고 치실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아를 봤을 때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김정은의 대역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을 기반으로 김정은이 실제로는 이미 사망했거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로 대역을 세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9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서 김정은과 비슷한 인물이 함께 잡힌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양복과 쿠바산 구두를 똑같이 신은 인물이 김정은과 함께 있었죠. 외모뿐만 아니라 키와 덩치, 헤어스타일까지도 매우 흡사한 이 인물이 바로 김정은의 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외교적 필요에 따라 이 대역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북한 내부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과 비슷한 인물이 함께 있다는 것은 김정은이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대역이 단순한 외모 유사성이 아닌 행동과 말투까지 김정은을 그대로 모방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대역은 단순히 그의 건강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등장 횟수와 외모 변화를 보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상태에 따라 대역을 사용해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외교적 행사나 군사적 이벤트에서 김정은이 직접 등장하기 어려운 경우 이 대역이 대신해서 역할을 수행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김정은의 대역을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연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연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권력을 과시하고 군중에게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김정은이 참석한 여러 행사에서 그가 직접 연설하지 않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역이 대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오랫동안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그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가 갑자기 날씬해지거나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김정은이 체중을 급격히 줄이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 그가 실제로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를 의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김정은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이는 그의 비만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해졌다는 것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대신해 대역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연설을 하지 않고 그의 외모가 급격히 변하는 것 또한 이 대역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방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김정은의 대역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해 대역이 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상태에 따라 이 대역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이 실제로 사망했거나 중병에 걸려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의 외모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연설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 저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더 이상 실제 김정은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201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의 봄이 왔다 공연 당시 김정은이 한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시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평양 시민들에게 이런 선물 고맙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에는 북한식 유머로 여겨졌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돌이켜보며 그때 김정은이 대역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김정은이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 자기를 3인칭으로 언급하는 건 여자들이 애교 부릴 때나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수련이는 이거 먹고 싶은데 수련이는 이게 어울리는데 이렇게 쓰이죠. 근데 이런 말투는 정말 지도자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잖아요. 어떤 나라 대통령이 자기를 3인칭으로 언급합니까?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쟤 가짜다 라고 팍 확신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절대 권력자로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위치를 비하하거나 낮추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발언은 김정은이 아니라 그를 대신한 대역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김정은의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달리 그 발언은 마치 자신을 김정은과 분리된 인물로 묘사하려는 의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저는 김정은의 신체적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귀 모양은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보면 귀의 형태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귀의 윗부분이 이전보다 더 둥그러졌고 귓불의 모양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시나 사진 각도의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역이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사건은 순천 인피료 공장 준공식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이 공장 관계자의 인사의 목례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에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독재자입니다. 그가 일반인에게 특히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행동은 김정은의 성격과 권력 구조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저는 이 역시 대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은의 행동과 발언, 그리고 신체적 특징들 사이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치아와 귀, 그리고 그의 말투와 행동 패턴의 변화는 단순히 나이 들거나 상황에 따른 변화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김정은이 보여주던 카리스마와 독재자의 모습은 이제는 그 자리를 상당 부분 대역이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문이 김정은의 대역 사용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신체적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가 공개석상에 나서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역이 등장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의 체제 특성상 김정은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이 과거와 달리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설명됩니다. 그는 독재자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피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대역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했음을 시사합니다. 대역이 김정은의 위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를 줄이고 대역이 대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대역 사용은 또한 북한의 내부 정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권위와 강력한 통치력은 그의 개인적 이미지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나고 이는 북한 내부에서의 권력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역을 사용해 이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들을 분석하면서 김정은이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 북한 내외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역이 김정은을 대신해 활동함으로써 북한 정권은 김정은의 권위와 통치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외부 세계에 그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이미지를 심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여러 작은 단서들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며 김정은의 대역 사용은 이제는 거의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역에 관한 의심은 그가 단순히 건강 문제로 인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의 과거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가 대역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보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정황들이 김정은의 대역 사용과 그의 실질적인 상태에 대한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내부 상황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 아직 살아있다면 김정은이 최근 급하게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목한 이유도 최근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결정은 김정은이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김주애 후계자 지명은 단순한 가족 내 권력 승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북한 내부의 급박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과학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유전자를 복제해 대역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생명공학 분야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김정은의 유전자를 복제해 그와 유사한 인물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김정은의 유지를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전자 복제를 통해 김정은의 외모와 유사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대역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김정은의 아들들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정은의 아들들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후계자 후보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전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인 김정은의 유전자와 관련된 실험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들들에게 김정은의 유전자를 계속 심어놓고 그들을 대역으로 준비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반면 김주애가 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유전자 실험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가부장적 체제에서 딸은 아들만큼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김주애는 오히려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녀가 후계자로 지목된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유전자 실험이 성공하지 않았거나 아들들이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김주애의 후계자 지명은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은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악화와 대역 사용, 그리고 김주애의 후계자 지명은 모두 북한 정권이 그동안 유지해온 권력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내부의 위기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졌으며 이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유전자 실험을 통해 권력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로 인해 대역을 사용하고 그의 유전자를 폭제해 새로운 대역을 준비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그동안 쌓아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김정은이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를 대신할 대역이나 후계자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심각한 권력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곧바로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 데에는 김정은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북한 정권은 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역을 찾아야 했고 김주애를 급하게 후계자로 지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현재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북한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와 그로 인한 대역 사용, 그리고 김주애 후계자 지명은 모두 북한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혹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안정된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내부의 위기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포착된 김정은의 얼굴에는 큰 뾰루지가 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항상 피부 관리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피부는 깨끗하고 매끄러운 편이며 뾰루지가 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김정은의 얼굴에 뾰루지가 보였다는 것은 그가 원래의 김정은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김정은은 대중 앞에 나서기 전에 항상 철저한 관리와 준비를 거칩니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가 언제나 권위 있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포착된 뾰루지는 그러한 관리 과정에서의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김정은의 대역이 완벽하게 그의 모습을 재현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김정은의 외모 변화도 의심스럽습니다. 예전에 비해 얼굴이 더 부어 보이고 체중이 급격히 변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오랜 시간 동안 비만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 체중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거나 다시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체중 변화는 너무 극적이어서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역시 대역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그의 눈주름입니다. 김정은의 눈주름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릅니다. 눈 주위의 주름은 나이와 함께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김정은의 눈주름은 너무 빨리 변하거나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명히 대역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주름은 성형수술로 쉽게 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역과 본인의 차이가 드러나기 쉬운 부위입니다. 이외에도 김정은의 말투와 목소리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김정은은 말할 때 특정한 억양과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의 말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억양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변화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역이 김정은을 흉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묘한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대역을 완벽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이러한 작은 디테일에서 진짜와 대역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은의 대역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가 이미 사망했거나 중대한 건강 문제로 인해 대역이 필요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대역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직면한 위기를 반영하며 김정은이 더 이상 직접 통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정은의 사망설은 이러한 정황들을 기반으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이미 사망했다면 대역을 통해 그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역이 아무리 완벽하게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진짜 김정은과의 차이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뾰루지, 체중 변화, 주름 말투 등 작은 디테일들이 쌓이면서 김정은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김정은의 사망설과 대역 사용은 북한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김정은이 더 이상 과거의 김정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북한의 미래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윤수님 용기 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언론에 나오는 김정은을 보며 의아함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바로 가짜 김정은이라서 그렇게 느꼈던 거군요. 북한은 정말 미스테리한 곳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평양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했습니다.